03. 정당의 힘, 국민의 힘. 정치는 결국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쟁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격투기다. 더 비열하고 치열할 수 있는 쟁탈전에서 경기의 룰을 정해놓고 겨루는 일이다. 권투 경기는 글러브를 끼고 상대를 공격해야 한다는 룰이 정해져 있는데 이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난투극이 되어버린다. 갑자기 주먹으로 싸우다가 상대를 발로 뻥 차버린다든가 숨겨놨던 칼을 들고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헝클어진다. 정치에서 게임의 룰은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결국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승리하는 것이다. 과거 전제군주정에서는 권위를 획득하는 방식이 혈연 관계를 통해서 왕족의 지위를 갖거나 왕에 대한 충성을 통해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어쩌면 그 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권위 부여의 방식이었을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나 지식, 정보가 극히 소수에게만 열려 있었고 그 소수의 엘리트층을 제외하고는 권력과 권위가 부여되는 절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외로 사회적인 각인과 세뇌가 견고하게 사람을 지배하는 까닭에 조선시대 때는 산홍공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500년 왕조 속에서도 아주 드물게만 나타났다. 인도에서 아직도 카스트 제도 같은 사회적 계층 구조가 유지되는 것을 보듯 한번 정립된 사회적 관습을 깨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때로는 프랑스 혁명처럼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붙여질 만큼 어렵다. 왕이 부여해주는 권위가 아니라면 국가를 이끌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공정한 경쟁의 선발 과정을 통해 공채 형태로 일할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수의 지지를 얻어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다. 남들보다 실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표하는 집단이나 조직의 지지로 권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이라는 것도 정치에 대해 제한된 인력만이 접근할 수 있는 현 상황을 누구나 실력과 노력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 대한민국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관료조직과 정치집단이라면 관료조직은 실력에 의한 진입이 가능해졌다. 오히려 실력 외에는 다른 진입 경로가 막혀버린 정도에 이르렀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공이라 불리는 별정직이 아니라 소위 늘공이라고 불리는 직업 공무원이 되려면 공개 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대기업 회장의 손자도 상계동 어느 회사원의 아들도 공무원이 되려면 직급에 맞는 공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응시생이 공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도 등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동등한 기준에 의해 평가받는다고 신뢰되고 있다. 정치 집단도 결국 권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개 채용이나 선거라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양대 정당의 힘이 매우 세서 이 당에서 공천을 받는 것만으로도 영남과 호남들의 지역에서는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되는 것,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는 것만으로는 전혀 권위가 형성되지 않는다. 실제로 각 당의 우세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가 권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천을 받는 과정 자체가 권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경선 위주의 공천 경쟁이다. 그렇다면 정당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유권자들이 아무리 정치 뉴스를 즐겨 소비한다고 해도 정당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 경우는 드물다. 정치 뉴스의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최고위원회의 활동 장면이 정당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수준일지도 모른다.
국민의힘은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까지 포함하면 명목상 400만 명에 가까운 당원을 보유한 정당이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10% 가까이가 가입해 있다는 이 정당은 어떤 노동조합보다도 어떤 단체보다도 거대한 규모의 조직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당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정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그리고 개혁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정당은 국가로 치환해 보면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적을 가진 모든 자유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정당에 자발적 의지로 가입한 당원 모두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5,500만 명의 국민이 모두 국가의 대소사를 매번 모여서 직접적인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 국가 원수부터 대의 입법기구까지 뽑아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한다. 정당도 마찬가지로 정당을 이끌 대표자를 전당대회라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결국 당대표는 대통령에 대응하는 지위라고 볼 수 있다. 정당은 부가적으로 당대표가 직접 행하는 권한을 보조하여 의결 기능을 갖춘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을 최고위원들이라고 한다. 전당대회에서 마찬가지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결국 정당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위원들을 제외하고 특별히 주목받는 당원들이 있다면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정당에 소속됨과 동시에 국회 내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 국민들이 기억하는 주요 정당은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이 정당의 활동으로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회의원들을 이끄는 주체는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원내대표 중심의 원내 지도부다. 때로는 반장선거에 비유되는 원내 지도부 선거는 당원 중에 국회의원인 사람들의 직접 투표로 구성된다. 원내 지도부는 보통 국회 내의 협상과 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는 자동으로 최고위원회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업무 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 정당에서 주목받는 것은 전당대회 등에서 뽑힌 선출직 당직자들과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인데 이들은 임기를 가지고 빈번하게 교체된다. 따라서 정당의 지속성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당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당직자들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는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사무처 당직자들을 선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내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 그들을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사무처 당직자로 호칭하는 것이 옳다.